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왜 보유세 강화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듣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댓글이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다른 댓글들, 뉴스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보유세를 강화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아니면은 거품이 빠져서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과연 집값이 하락할 건지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세를 강화를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세,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겠죠. 이 종부세 때문에 부담이 돼서 집을 내놓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부세, 보유세에 부담을 느껴서 집을 내놔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유주택자 겠죠. 그러면 유주택자는 1주택자도 있을 거고 다주택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강화를 하고 보유세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세를 낼까요? 아니면은 다주택자들은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주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보유세가 올라간 만큼 전세 가격을 올릴까요? 아니면 월세를 올릴까요? 결국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한테 이 보유세를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아무리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물로 내놓지는 않고 이 부분을 세입자한테 전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1주택자는 웬만하면은 보유세 납부가 없습니다. 즉 종부세 납부가 없죠. 왜? 종부세는 12억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상일 때 종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공시가율을 현실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공시가율은 69%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90%까지 상향을 할 겁니다. 왜? 예전에 90%까지 상향을 했으니까. 아마도 올린다면은 90%까지 상향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0%에서 80%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시가율이 현실화돼서 지금 현재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은 가장 타격이 큰 사람은 누가 될까요? 다주택자가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1주택자가 될까요? 당연히 1주택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세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가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세를 고스란히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유세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크게 입는 사람은 누구냐? 다주택자가 아닌 지금 현재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보유세를 강화하게 된다면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 게 아니라 집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결국에 보유세 감당을 못하게 된다면 이거를 매물로 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1주택자분들이 매물로 내놨어요. 보유세가 너무나 세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매물로 내놓은 이 주택 자체를, 아파트 자체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 내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한다면은 이 아파트를 받아줄 사람은 누가 돼요? 바로 실수요자들 또는 무주택자들, 아니면은 1주택자가 갈아타는 수요. 이 세 부류 이외에는 이 매물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의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 조정대상구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세 가지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은 실소유자, 무주택자, 1주택 갈아타기 수요, 이 세 부류 아니면은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자, 이렇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이 매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심하냐면은 대출은 6억까지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LTV는 40%밖에 안 됩니다. 즉 내가 40%의 대출을 가지고 이 1주택자가 내놓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과연 최대 대출이 6억이 나오고 6억보다 대부분 대출이 안 나올 텐데 이 정도 대출을 가지고 현금을 10억, 12억, 13억 이렇게 주고 살 수 있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 아니면은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물건이 나오는 이 매물 자체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1주택자가 내놓는 물건 자체를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갈아타기 수요가 못 받아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1주택자들 그리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입니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피해를 보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완전히 급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90% 이상 거래가 급감을 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예 전세 대출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갭 투자 자체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길게는 2029년까지 신규로 공급이 되는 아파트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즉 신규로 공급이 되는 매매 물건, 그 다음에 전세 물건은 아예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전세 아니면은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은 지금 현재 급감하고 있고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도 없고 그리고 기존의 전세 물량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물건 자체, 전세 매물 자체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세 매물을 못 구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무주택자분들은 월세를 살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월세를 사게 된다면 굉장히 비싼 월세를 주고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고 신규로 나오는 아파트 물량 자체도 없고 그리고 전세 매물도 없고 지금 현재 전세 매물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게 된다면은 피해를 보는 거는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시가를 현실화율을 하겠다. 지금의 69%를 90%까지 상향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5월 9일이 된다면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종료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조금은 맞물릴 겁니다. 왜? 자, 지금의 보유세를 강화하게 된다면은 내년에는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도 이 보유세 강화 대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보유세 강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5월 9일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종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도 이 정도쯤에서 아마도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쯤부터는 1주택자분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정책 이렇게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된다면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1주택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거래를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안정적인 아파트 공급, 매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정부에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공급을 해야 된다.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본다면은 공공임대주택 아니면은 보금자리 주택 줄게 대부분 공공으로만 진행하려고 하지 민간에 대한 활성화 자체는 아예 계획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수는 절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답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빠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보유세 강화를 안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절대 안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매년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이 방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